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도시의 나라 한국 인구 절벽이 와도 도시 아파트 괜찮다 물음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인구가 모든 것이다. 여기에 표가 나오는데 도시 인구 비율에 대한 표가 왼쪽에 보입니다. 이 표에서 지금 이미 도시 인구 비율이 92% 가까이 됩니다. 거의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생산 연령 인구 미래의 자료까지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2020년 근방이 거의 고점이고 앞으로 계속 내리막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GDP 1인당 GDP 정체기가 이제 곧 온다는 거죠. 이미 왔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인당 국내 총생산 한번 그래프 보시면 지금까지는 우상향입니다. 요게 2021년까지 자료인데 2021년까지는 우상향인데 지금 2022년 당장 수출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총생산 3만 5천 불까지 거의 갔다가 아마도 2022년 이후에 3만 불 쪽으로 근접해 갈 것 같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향후 1인당 GDP 횡보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인 도시 인구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를 도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숫자 전체 인구 분의 도시 인구 81%입니다. 81%. 앞서 기사에서는 92% 정도 됐는데 요것은 지금 보시는 81%, 요 숫자는 구글 자료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구글을 보고서 계산을 한 건데 구글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글에서 검색하면 모든 나라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구글 기준 도시 인구 비율이 81%라고 일단 계산하고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은 81%.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나라 이탈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유럽에서도 일단 출산율이 좀 낮은 편이고 고령화가 진행이 우리보다 빨리 되었고 이탈리아를 보면은 1인당 국내 총생산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고 인구 구조를 보면은 도시 인구가 71%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보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낮죠.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지금까지는 일본이 거의 우리의 미래였는데 일본 한번 보면은 1인당 국내 총생산 횡보하고 있고 역시 횡보하고 있죠. 일본도. 그리고 도시 인구 비율을 보면은 92%입니다. 이런 나라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 인구가 92%, 구글 데이터 기준으로 92%, 우리나라가 81% 나왔는데 일본이 92%.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도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의 위안을 좀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 따라가면은 앞으로 81%에서 92%까지 11%의 이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 부동산 조금 낮겠죠. 도시 인구는 조금 생각보다는 가파르지 않게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안심은 듭니다. 핵심 내용 도시 인구 나누기 전체 인구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81%인데 일본 따라서 92%까지 갈 것인가?
이탈리아 따라서 71%까지 갈 것인가? 이탈리아 따라서 71%로 내려갈 것인가? 이탈리아는 출산율 1.24명, 일본은 1.34명. 출산율은 대한민국하고 이탈리아가 보다 가깝죠. 물론 우리나라 출산율은 말도 안 되게 낮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본보다는 이탈리아가 출산율이 낮으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 이탈리아에 보다 가깝죠. 그렇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을 계속 따라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92%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이탈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하면은 요 생각이 납니다. 이탈리아 하면은 지금 딱 요 그림이 생각납니다. 실력자가 있고 반대편에 실력자가 있고 그 실력자가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만든 거죠. 똥 싸게 만든 거죠. 양쪽 자녀들이 똥을 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서로 싸웁니다. 내 똥은 예쁜 똥이라고 그러고 내 똥은 황금똥이라고 그럽니다. 예쁜 똥이다, 황금똥이다. 그걸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지지자들이, 양쪽 지지자들이 또 그걸로 또 싸웁니다. 예쁜 똥이다, 황금똥이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양쪽 다 똥입니다. 양쪽 다 그냥 똥을 싼 겁니다. 그게 팩트인데 예쁜 똥이다, 황금똥이다. 논점을 흐리면서 그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어떤 이 또한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음모라고 봅니다. 아빠 엄마 찬스의 정당화, 물타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겁니다. 유럽에서 불공정의 대명사, 아빠 엄마 찬스의 대명사 이탈리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출산율은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산율 자체가 이탈리아, 유럽에서 불공정의 대명사이지만 대한민국은 이탈리아보다도 더 불공정한 나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합계 출산율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다른 뉴스 보겠습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헬스조선 보시면은 초저출산 사회의 미래 요 기사에 통계청에 따르면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261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통계청 믿을 수는 없죠. 요보다도 인구가 더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일단 믿어야죠. 일단 2060년 4,261만 명 그리고 긍정적으로 도시에 최고로 유리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2060년에는 37년 후죠. 37년 후에는 총 인구 중에서 92%가 도시에 집중되니까 도시 인구가 3,920만 명 정도 됩니다. 도시에 최고로 유리한 시나리오로 요 인구 구조를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도시 인구 많이 줄어듭니다. 시골 인구는 더 많이 줄어들죠. 결론적으로 일본 따라가더라도 도시 인구도 급감한다는 겁니다. 1번 인구 절벽 와도 괜찮나? 총알이 얼마 없죠. 총알이 얼마 없습니다. 시골에 사람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시골에서 이주시킬 사람들 수보다 줄어드는 사람들 수가 더 많습니다. 도시도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조 모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수조 모형 보면은 시간차를 두고 서울도 물높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도 안 좋습니다. 요 내용은 예전 영상 참고하십시오. 예전 영상 인구 절벽에 똘똘한 아파트만 오를 수 있음 액체의 점성이 크다면
요 내용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서울은 좋아지고 지방은 나빠지고 양극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서울도 물높이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린 나라만 좀 봤는데 맑은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가 맑은 나라 베트남 한번 보겠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이것은 쭉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쉬는 시간 없이 쭉 올라가는 베트남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인구 구조가 좋다는 이야기죠. 인구를 보면은 합계 출산율도 좋고 인구도 늘어나는 나라인데 인구 구조도 좋습니다. 도시 인구가 37%밖에 안 됩니다. 베트남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55% 버퍼가 있죠. 55% 버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인구가 얼마나 급속도로 늘어나겠습니까? 도시 인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번 아파트가 종교인 사람들. 아파트 안 사면 손이 떨려서 잠이 안 와요. 이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한국 아파트 다 파십시오. 다 팔고 베트남, 인도 도심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를 사셔서 진득하게 들고 있으면 무조건 대박입니다. 개인이 이런 것을 하기 힘드니까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권사들, 국내 아파트, PF 대출 이런 거 그만하고 베트남, 인도 재건축 아파트 펀드 만들어서 파시면 정말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인구 줄어드는 우리나라에 넘쳐나는 아파트 그만 짓게 하고 PF 대출 그만 해주고 건설사하고 합작으로 요런 펀드 베트남, 인도 재건축 아파트 펀드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 인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대박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국민들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한 국민들도 다 대박 나고 이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리고 호구 잡아서 돈 벌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산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